박진영 씨, 노정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정말 선남선녀이시네요. 인생 드라마가 도깨비예요. 썸이에요. 본인 머리에 리본 하트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마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한다.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장 마녀사냥. 누르면 뭐죠? 누르면 누르면 어장이다. 탈출해라. 어. 우리 친구지 라고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네요. 왜 상처 줘요? 나랑 똑같잖아. 오, 뭐야? 뭐야? 우리 똑같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날이 추워지면 차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해요.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때때로 시동을 켜고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는 다시 충전이 되어 쌩쌩해집니다. 시동 켜주길 기다리는 배터리처럼 전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동을 켜주시면 다시 풀 충전이 돼서 쌩쌩 달려볼게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사연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즈짱님이에요. 이메일로 보내주셨고요. 인나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에게 가장 먼저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 급하게 사연 보내요. 작년 11월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를 갑작스럽게 유산하고 말았어요. 몸도 마음도 가눌 길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언니 라디오를 알게 되었어요.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따스한 언니 목소리에 잠시 기대어 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 라디오와 함께한 3개월. 몸이 회복되자마자 정말 기적처럼 금방 아기가 찾아왔어요. 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보다 빠르게 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인나 언니. 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위로를 전해주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우 로즈짱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작년에 그렇게 11월 추울 때. 아유 저희도 11월에 시작했잖아요.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막 들었어요. 몰랐지만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진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에도 자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아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해본 오늘 만날 사람 있나에서는 아주 오늘 눈호강을 톡톡히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만요. 듣고 있나요? 잠깐 있나요? 다시 유일 라디오. 네, 만날 사람 있나? 오늘의 손님들을 만나볼 텐데요. 마녀라 불리는 한 여자와 그녀를 구하려는 한 남자의 미스터리 로맨스. 참, 소개 문구부터 아주 쫄깃하죠. 채널A 드라마 마녀의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박진영 씨, 노정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와.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와. 꽃다발이랑 똑같아. 나 진짜 모르겠어. 어머, 누가 똑같아. 나 누가 꽃인지 나 진짜 못 찾겠어, 정희 씨 진짜. 원래 되게 여기 되게 훈훈한 자리인가 봐요. 여기 옆에다 둬도 되나요? 네네. 아무데나 드시면 세워주십시오. 되고요. 네.
자, 먼저 우리 유인 라디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멈주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마녀에서 나온 박진영입니다. 멈춘이 분들 안녕하세요. 노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즐거워요. 정말 눈이 호강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두 분 정말 선남선녀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제가 사실 제 인생 드라마가 도깨비예요. 그래서- 거기 내가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예. 너무 신기해서 얼어버렸어요. 진짜 썸이에요. 두 분 오늘 드레스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잘 통했네. 저희 둘 섞여 있는데 오빠 제가 못 맞췄나 봐요. 뭐라도 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을 오늘 저 처음 뵀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진짜 바쁘시죠, 요즘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오, 같아요. 그래요? 드라마는 다 찍어 놓으신 거죠? 저희가 한 네. 2년 전에 다 찍어놨던 거였어서 네. 그랬던 네. 거구나. 요즘은 이제 각자 다른 드라마 촬영 말고는 거의 안 바빠가지고 저는 그럼 두 분도 요즘에 조금 오랜만에 만나고 있는 건가 봐요. 그쵸. 제작 네. 발표회 때 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빠가 그 사이에 드라마 다 찍고 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 맞아. 그러셨지. 근데 이 라디오죠. 네. 두 분 다 이렇게 되게 네.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잠깐만, 근데 되게 웃긴 타입인 것 같은데 유머러스 하신 분인 것 진짜 같아요. 그쵸? 재밌어요. 네. 두 분의 인스타를 좀 봤어요, 제가. 최근 게시물을 보면서 근황 토크를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진영 씨, 네. 3년 만에 갓세븐 완전체 컴백을 하셨어요. 요거는 다 갓세븐 활동 사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딱 네. 일주일 활동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짧게 저희가 또 외국 친구들도 많고 해서 맞추기가 이제, 쉽지 않겠구나.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진짜 소중한 일주일 보내셨겠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20대 초같이 네. 막 확실히 애들이랑 있으면 되게 어린애가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사진만 봐도 약간 좀 꾸러기 느낌이 싹 나면서 지금이랑 사뭇 다른 거예요. 저 때는 이제 그래도 네. 그 그죠? 팬들 앞이니까 네. 꾸러기처럼 어. 보이고 싶어서 엄청 꾸러기미가 막 넘치는데 지금은 되게 샤프한 느낌? 저요. 네, 신기하다. 이미지 변신이 확 되네요. 왜 웃어요? 오프닝부터 이렇게 네. 칭찬들이 이거 많이 칭찬이 오가다 보니까 나 이거 칭찬 아닌데? 그런가요? 진짜 이 정도를 칭찬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좀 자제할까요, 제가? 아니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존감 올라가고 있어요. 또 다른 게시물도 한번 볼게요. 6년 만이었어요, 갓세븐 콘서트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어.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또 되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또 굉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곳에 있으니까 이 맛에 또 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진영 씨가 솔로곡 편지 네. 부르시는 거 그 무대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노래하다가 현우 터진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게 엄청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팬분께서 그때 네. 그 멋진 네. 어떻게 포장을 하고 싶지만 멋진 괴성, 아름다운 괴성을 또 아름다운 개성. 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그 장면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감정 잡고 있죠. 네. 이거 하잖아, 이거. 사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 네. 그분의 목에 그 뭐 호루라기 볼 있죠. 이런 게 장착이 돼 있는 듯한 소리가. 팬분들도 너무 오랜만이니까 네. 어떻게든 이제 응원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저런 소리까지 또 내면서 저와 함께 교류를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저 팬분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진영 씨를 저렇게 못 참게 현우 터지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맞아요. 뜻깊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노정희 씨 인스타 게시물을 좀 같이 볼게요. 어머. 정말
정말 정희 씨. 예뻐. 근데 사진이랑 똑같아. 진짜요? 네, 보통 사진이 더 이쁘잖아요. 그쵸. 정희 씨 진짜 사진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왜 놀래? 너무 다르게 생겼다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맞아요, 정희 씨. 뭐지? 뭐지? 내 있죠. 톤이 이상해서 그런 건데 진심이에요. 진짜 딱딱했어요. 네, 맞아요. 정희 씨. 아니요, 정말. 아니 MG 여신이란 별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 네.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다 네. 노정희 씨 하면은 딱 MZ들이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라고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불리우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와, 요즘 MZ의 워너비가 되려면 이 정도로 인형 같아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노정희 씨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이랑 똑같아. 맞아요, 정희 씨. 네, 진짜. 잠깐만. 오해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진심. 진심. 나 이거 뭐야? 너무 웃겨 이거. 정희 씨, 정희 네. 씨가 대표로 그럼 좀 궁금한데 얘기 좀 네. 해주세요. MZ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MZ스럽지 못한 질문이죠. 저도 열심히 SNS 보고 따라가는 중이라 역시 SNS에 네. 다 답이 있구나. 네,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트도 달라요. 하트? 어제 저희가 제작 발표하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하트를 하잖아요. 네. 정희 씨가 알려준 게 이거. 그렇죠. 여기 위에를 검지로 고양이 귀를 만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오. 고양이 하트. 이렇게 네. 고양이 하트예요? 네. 되게 예쁘다. 다음에 어디 가시면 한번 해주세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저 그것도 봤어요. 진영 씨가 정희 씨 그 리본 하트 해주는 거 네. 제작 발표회 때. 오빠가 처음에 리본 아트를 몰라가지고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리본. 리본. 해주길래 네. 이제 이렇게 알려줘서 이제 이렇게 달아주셨죠. 이제 알아요? 다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네. 혹시 본인 머리에 리본 하트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마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한다. 홍보를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들도 재밌는 게 진짜 많았는데 파란색 이것도 분장- MG 네. 알았다. 인스타 보고 아까 그 영감을 얻는다더니 저런 걸 보고 머리 헤어스타일 따라하는 그런 건가? 아니, 다음에 화장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바타 스타일로. 그러네. 저게 뭐예요? 저거는 저도 사실 게임 캐릭터래요. 저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네. 제 친한 친구들끼리 네. 카카오톡 프로필을 저걸 색깔별로 맞춰놨었어요. 제가 다른 색깔들도 있는 거예요? 노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이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맞춰놨었는데 네. 한동안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춰서 오.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니까. 진짜 귀엽다. 그리고 또 요번에는 그 마녀 홍보차 만났던 날들인가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마녀 이제 토요일 15일이죠. 15일 토요일 날 첫방 앞두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2년간 묵혀둔 나의 소중한 작품이 이제 곧 공개가 되는데. 너무 떨려요. 떨려? 맞아요. 그래요? 오랜만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우리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의견도 되게 많이 주시고 했던 또 현장이어서 네. 그냥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너무 느끼고 있던 작품이어서 간절해서 막 네, 떨리기까지 또 하죠.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은 채널 A에서 방영할 예정이고 강풀 웹툰 원작이에요. 그쵸? 네. 네. 마녀라 불리는 그녀. 일본 애들이 박미정 뭐라 부르는지 알아? 마녀. 어렸을 때부터 내 주변에 그녀에게 다가가면 죽는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동경의 감정이었지만 미정의 세계를 받아들이며 연민을 품게 된 동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모두 비극적인 일을 겪자 죄책감에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미정. 나에 대해 뭘 알긴 해요. 그런데 오늘 거짓말처럼 그녀를 만났다. 죽음의 법칙을 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진 남자와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었던 여자. 포기하지 않는 여정 끝에 서로의 구원이 되는 이들의 이야기. 그녀가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줄 거다.
이동진, 너였구나. 와, 너무 와,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미정, 동진. 네. 그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미지 캐스팅적으로 봤을 때도 예고를 보니까 미정이 싹 돌아보잖아요. 네. 그때 마녀 같기도 하고 모두의 고백을 받을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싹 있었거든요. 본인이 한번 맡으신 역할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 죽거나 다치게 돼서 제가 스스로 이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미정 역을 맡았고요. 네, 그 미정을 네.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남자 이동진 역입니다. 이야, 사실 겁날만도 한데 그렇잖아요. 이 여자를 좋아하면 다치거나 죽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쵸. 저런 남자가 나를 구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쵸? 그쵸. 사실 좋죠. 이거 찍으실 때 그러면 두 분 다 좀 고생을 하셨겠다. 그죠? 저보다도 오빠가 진짜 많이- 체력적으로도 뭔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그때 엄청 추웠어서 아시죠? 너무 선배님 더 알죠? 잘하시잖아요. 전 진짜 겨울 작품만 했어요. 왜 갑자기 더 추워진 것 같지? 정말 뭔가 정희 씨의 이번 역할도 소개만 들으면 대체 뭘까 궁금해지는 역할인데 상대 역인 동진 역의 진영 씨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마녀의 미정은 어떤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지 왜 미정을 도대체 사랑하게 되는 건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끌릴 수밖에 없는 그 느낌? 사실 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뭔가를 해서 남들이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네. 궁금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마력이네 마력. 사실 그거는 대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뿜어져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사실 정희 씨가 그런 또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되게 미정이처럼 그냥 딱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정희 씨가 한번 어떤 매력이 있는 역할인지 동진은 어떤 남자인지. 동진이는요 진짜 순정파인 거죠. 사랑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과 단절된 거를 깨주고 싶어서 사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계속 깨부시려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동진이가 네. 데이터 마이너거든요. 네. 직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네. 하는 것들 통계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너는 절대 마녀가 아니다. 따뜻하기까지. 네. 진짜 빨리 보고 싶어. 게다가 마녀가 이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강풀 원작은 흥행불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원작을 드라마화하면서 조금 더 기대를 자극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작 마녀는 조금 짧아요. 네, 횟수가 좀 짧은데 그거를 10부작으로 만들면서 네, 또 감독님의 오리지널리티가 좀 들어간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이 네, 암수살인이셔서 네. 수사물 같이 이렇게 사건을 따라가는 이 방식들이 저희 마녀에서도 이렇게 잘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그 뭔가 사랑 얘기 같기도 하면서 수사물 같기도 한 그 오.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맞아. 그런 거 진짜 재밌잖아요. 드라마 마녀 저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렵게 두 분을 모셨는데 드라마 얘기만 하고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어장 마녀사냥. 빠밤. 아 이거 안 나오네요. 나올 줄 알았어요. 뭐야 있네요. 아 이건 바로 DJ가 네. 셀프로 할 수 있는 그런. 팔이 긴 게스트도 할 수 있어요. 팔이 길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찍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린라이트를 준비를 했는데 자, 그린라이트 들어옵니다. 그린라이트. 자, 너무 귀엽다. 자, 저희는 썸과 연애 어장에 대한 사연이에요. 지금부터 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이거 어장이다, 탈출해라 싶으시면 그린라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거 어장인가요? 물어보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고2 올라간 학생인데요. 제가 학원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걔는 저 마주칠 때마다 제 머리 쓰담쓰담하고 지나가고 엘베에서 만나면 벽으로 저를 막 밀치면서 뽀뽀할 것처럼 다가가면 장난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전 너무 떨리고 심장이 뛰어서 죽을 것 같았고 전 나름 걔한테 좋아하는 티도 많이 냈어요. 카톡으로 나 너 좋아해 새로 드립 치면서 고백도 해봤고요. 그때마다 걔는 답은 피하면서 모르는 척 하길래 상처도 받았어요. 근데 새해 되면서 걔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근처 학교에서 소문을 엄청 이쁜 애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그 남자애는 아직도 학원에서 저 마주칠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하거나 제 볼 꼬집고 지나가고요. 머리로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걔가 그럴 때마다 여전히 전 너무 떨리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장이겠죠? 어장이면 탈출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누르면 뭐죠? 어장이다. 누르면 어장이다. 탈출해라. 만장일치로 요건 어장이다. 너무 어장이다. 벗어나야 그쵸?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 남자. 그쵸?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와서 머리 어. 쓰담쓰담을 또 하고 네. 벽에 쾅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뽀뽀하려는 장난 막 치고 여자친구가 이거 있는 상태에서 있기 전이지만 있기 전이지만 네. 있고 나서는 그냥 아까 세로 드립이 보여요?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문단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시전요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그걸 나 너 사귀, 좋아. 나 너 좋아해. 너 좋아해. 그냥 나로 시작하는 나 오늘 라면 먹었어. 너는 뭐 먹었냐? 좋은 영화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내용인데 세로즈만 보면 나 너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못 사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그래서 못 사귄 게 아니야. 새로 드립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노정희 씨한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새로 고백 이런 거 그럼 못 사겨요. 아니 이거 너무 근데 너무 별로다. 어장이다. 네. 그 남자분도 네. 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본인을 좋아하는구나. 그거 알지. 알 모를 수 거예요. 없죠. 모를 수 없죠 그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더 차갑게 굴면 내가 볼 때 얘 남자애가 넘어올 것 같아. 그래 이게 오히려 더 내가 차갑게 굴면 나한테 또 저렇게 차갑게 구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리네 요럴 수 있지. 그러고 다가올 때쯤 어.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이렇게 탁 하는 순간 자존심 상하죠. 애처럼 굴어. 이런 거 그만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다. 아니면 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너 네. 이제 여자친구 있으니까 하지 마. 와 그건 진짜 단도직입적이다. 나 센 편인가? 나 티인가? 아니요 그냥 새로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분 아니에요. 정희 씨는. 맞아요. 네, 그쵸? 그것만 안 했으면 네. 그것만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기가 네. 쉽지가 않나 봐요. 이분도 정답은 알지만 네. 누군가한테 듣고 그래.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다가오면은 심장이 쿵쿵쿵쾅쿵쾅 하잖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또 들어볼게요. 20대 여청자입니다. 전 남친이랑 4개월 만나던 중에 갑자기 잠수 이별 당해서 헤어졌어요. 전날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하더니 다 차단하고 사라졌어요. 잠수 이별한 지 9달 만에 전 남친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보고 싶다고 시간 한 번 내달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잠수 이별해놓고 왜 만나자 하냐 했죠. 전 남친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다 힘들었다. 부모님은 시골로 가셨고 본인이랑 동생도 아버지 빚 때문에 서류 정리하고 그러느라 정신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말 한마디 안 해준 것도 이상하고 서류 정리하는데 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상해요. 딴 여자 만나다가 잘 안 돼서 저를 보험으로 잡아두려고 하나 싶은데 이거 어장일까요? 네가 싫다면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데 다시 연락이 오니까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려서요. 이거 어렵다. 불이 지금 두 번 누르면서 꺼졌거든요, 정희 씨. 처음에 눌렀던 거는 너무 어장 같았어요. 네. 그냥 잠수 이별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사연이 있고 사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니까 요건 어장은 아닌 것 같다. 어장은 아니지만 네. 제외는 안 된다. 왜냐면 어. 힘들 때마다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다는 건 맞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잠수 이별을 한다?
그거는 좀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의 유형은 뭔가 가장 자기가 힘들 때 놓을 수 있는 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어, 말고는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놓기 쉬운 사람을 먼저 놓는 거죠. 이게 그치. 정말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는 만나는 거는 거는 우리 셋 다 반대다. 네. 네. 9개월 너무 길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그립고 그랬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서 잠수입을 해도 한 달 안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맞아요. 9개월이면 다른 누군가랑 연애하고 헤어지기 그쵸. 충분한 시간. 그쵸? 그쵸? 이거 다른 사람 만나고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근데 왜 안 누르세요? 어장은 아니다. 어장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선택이죠. 이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만날 건지. 그쵸. 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아, 뭔데요? 너무 네. 제가 선 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한 번만 얘기해 줘요. 혹시나 너무 좋으면 네. 그 아버지를 잠깐 만나뵐 수 있냐. 그 확인 팩트 작업. 체크를 좀 예. 하고. 팩트 체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너무 답답하네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사연을 들어볼게요. 7개월째 연락 중인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있어요. DM만 하다가 만나서 술 한잔 하던 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확 친해졌고 그때부터 전 얘를 여자로 좋아하게 됐어요. 저흰 진짜 연인처럼 매일 연락하거든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고 연인 아니야?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요. 헤어질 때 늘 제가 걔 집까지 바래다 주고 아쉬워하면서 헤어져요. 그러니까 연인들의 데이트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우리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린 그냥 친구지라고 하고 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자기 소개팅 들어왔다고 뭐 나갈까 말까 고민된다고 굳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장인가 싶으면서도 뭐 자기 소개팅 못 나가게 잡아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 입장에선 고백했다가 차였는데 또 고백했다 차이면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장인가요? 아니면 고백해달라는 시그널일까요? 진영 씨는 어장이다. 정희 씨는 어장은 아니다. 왜요? 왜 상처 줘요? 참나.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걸 계속 일주일에 뭐 2-3번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친구랑 하나요? 안 하죠. 이거면은 완벽한 썸이고 사귀자 하면 사귈자 할 만한 상황이죠.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구라고 매일매일 연락하는 건 아닌데. 맞아. 친구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연락하고 잘자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남녀 사이에. 그쵸? 착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요.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전화도 하고 네.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살짝 그냥 내가 갖기는 싫고 남한테 주기 싫고. 싫고.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은근슬쩍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 네. 여성 입장에선 네. 얘는 고백이라고? 확실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각 잡고 우리 사귀자 하길 바랬는데 막 야, 이 정도면 우리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 들킬까 봐 우린 친구지라고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설득당했어요. 그쵸? 그럴 수 있는 뭔가 그럴 수 있다. 네. 난 얘가 나를 진지하게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네. 가볍게 던진 것에 네. 여자는 오히려 얘 좀 가볍네. 오히려 느꼈을 상처지.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면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래 좋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야를 쓰면 안 되죠. 야가 좀 야는 그래. 안 되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반 번의 고백이니까 나머지 반을 마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쵸. 네. 근데 두 분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티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편이에요? 저는 다가와 주길 바라지도 않고 네. 티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까 봐 네. 다가가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눈치를 채서 먼저 다가오면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네. 미안해서라도 그게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 사람의 근처에서 머물면서 챙겨주는 정도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만족하는 네. 정도. 만약에 주변에 정희 씨가 맴돌고 있다. 그리고 자꾸 뭘 챙겨준다.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로 새로 고백만 하지 마세요. 새로 고백만. 어때요? 진영 씨는 어떤 편이에요? 저는 티내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올바르다. 진짜. 그래서 후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남자 여자 단둘이 나 아직도 사연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곱씹어서 생각을 그런 좀 거 같아. 정희 씨는 오늘 밤에 자려고 누웠다 가지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날 다시 보게 되면 맞다 언니. 근데 그때 그 사연 속에 너무 그런 캐릭터야. 그죠? 맞아요. 정말 두 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스케줄이 더 같이 있으세요? 오늘이 이제 저희 마녀 마지막 공모. 오 진짜? 그렇죠? 25일에 아. 했어요. 너무하시다. 그냥 끝내고 싶으신 거 자, 다시. 우리 25일 날 있다. 그치? 우리가 내보낼 건데 뭘 자기가 잘라? 죄송합니다. 진짜 독특하죠? 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지정 씨. 예. 죄송합니다. 25일 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근데 아직 멀었네 25일이면. 네. J예요? J? 네. P예요? 이 친구랑 같은 MBTI입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두 네. 분이 같다 이거죠? 네. I. 네. ISFJ. 맞아요. ISFJ예요 두 분 다? 네. 나랑 똑같잖아. ISFJ세요? 네. 정말요? ISFJ. 뭐야? 뭐야? 우리 뭐야? 우리 똑같아. 와 신기하다. 갑자기 우리가 셋이 무슨 외계에서 같은 저거를 만난 것처럼 표정이. 서울 와서 고향 친구 만난 느낌이에요. 오 그렇구나. 네. 근데 이 반응도 ISFJ야. 너무 또 밝게 얘기하다가도 그렇구나. 또 되게 어색해져요. E랑 I랑 조금 골고루는 좀 섞여 있는 편인데 두 분은 I가 좀 많아요? 저는 아이가 거의 95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진용 씨는요? 저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내가 보기엔 그냥 I는 맞는데 웃긴 사람인 것 같아. 웃긴 I. 그냥 웃긴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만날 사람 있나 채널A 드라마 마녀의 두 주역 박진영 씨, 노정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끝나요? 벌써 끝나요? 네. 시간 되게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너무, 이게 되게 재밌었던 거죠, 근데 정희 네. 씨로서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한번 재밌는 네. 거 하시면 네.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옆에서 같이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앉아만 있겠네. 정희 씨 지정석으로 일단 하나는 제가 해놓을게요. 하나 정해주세요. 네, 진영 씨는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네. 네, 되게 즐거우면 또 시간 금방 가는데 네. 사연 얘기할 때 너무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머, 나는 두 분의 흥분한 모습을 오늘 전혀 보지 못했는데. 나 그랬나요? 네, 진짜 꽤나 두 분. 흥분했다고 생각했어요. 와, 난 되게 두 분 다 차분하시다 생각했는데 흥분한 거였구나. 저 오늘 텐션 엄청 높은 거. 정의는 진짜 높은 거예요. 진짜? 진짜 최고조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많이 뵐수록 더 재밌어지는 그런 타입들이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시간 나실 때 또 꼭 좀 나와주세요. 네네. 또 나오면 되나요? 네, 다음 나올 수 거 할 때? 있어요? 네, 그때도 또 나와주세요. 그때 응. 뵐게요. 네. 자, 그러면 채널A 드라마 마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유일한 라디오
유인 라디오. 아, 오늘도 정말 특별히 사랑스러웠던 노정희 씨, 진영 씨 잘 보내드렸습니다. 정희 씨가 차분해 보였지만 끝나고도 계속 가실 때까지 정말 너무 재밌었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진영 씨가 이렇게 사인 CD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감동했다고요. 오늘 이거 여기 뒤에 잠깐 진열해 볼까요? 이야, 자. 오, 딱이야. 자,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려야죠.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알바로 시작해 매니저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매니저 직급되었고 무슨 일이든 바로 메꿔가려고 해왔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여러모로 힘들어 잠시 쉬어가려고 퇴사합니다. 유디도 힘든 일 있으면 잠시라도 꼭 쉬어가길 바래요. 그럼 잠시 쉬러 갈게요. 아주 좋은데? 그럼 잠시 쉬러 갈게요까지. 진짜 잘하는 선택이에요. 저도 힘들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꼭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쉬면서 다 회복하세요. 자, 그럼 클로징 갈게요. 우리가 쓰는 문장 부호 중에 다음 호흡을 이어가기 전에 잠깐 찍는 쉼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니 다음을 준비하라는 의미의 쉼표. 우리의 삶 역시 여러 번의 쉼표가 찍히죠. 우리 일상에 몇 번의 쉼표가 찍히든 간에 반드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풀 충전하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